다시 부자가 될 기회가 1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정책 수혜주 파티를 주식성공TV 구독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결국은 부동산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볼 종목들은 대형주와 테마주까지 함께 탑 7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삼각 패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11선을 지지해주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보였고 지난 3개월 동안 하락했던 주가를 한 번에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계속될 정책 수혜주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매일 7시 업로드되는 주식성공TV 특집 영상. 오늘 영상은 대선 정책 수혜주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된 종목들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5년마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은 갑자기 하게 되어 10년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놓치면 5년을 또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종목 중에는 올해 말까지 대박 나올 종목들이 많습니다. 연말까지 대박날 정책 수혜주 탑 7.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본격적으로 이슈와 종목들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될 정책 수혜주를 놓치면 연말까지 큰 수익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맥주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맥주는 거의 막바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 뉴스를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맥과 지인 관련주가 하락하고 정책주가 오른다는 뉴스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다른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고 시청하세요. 지금부터 계속될 정책 수혜주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주는 놓치고 인맥주에 물리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성공TV 구독하셔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책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인맥주였던 이 G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차트는 2011년 이지 주봉 차트입니다. 이 G는 대선 1년 전인 2011년 말부터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있는 해에는 11년에 비해 큰 상승세는 없었습니다. 2011년만 전고점을 2012년에는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계속 하락을 시작했는데요. 대통령 당선과 상관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맥주가 하락할 때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정책 수혜주입니다. 지금 보는 종목은 2012년 윌비스 주봉 차트입니다. 윌비스는 당시 일자리 정책주였던 종목입니다. 이지가 하락을 시작했던 8월부터 저점을 딛고 9월부터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인맥주가 하락할 때 정책주는 상승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인맥주보다는 정책주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부자가 될 기회가 1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정책 수혜주 파티를 주식성공TV 구독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결국은 부동산을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지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표를 보면 이름만 다르지 다들 비슷한 내용입니다. 기본주택, 청년 원가주택, 커터 아파트 등 거의 공급 확대 내용입니다. 후보 한 명의 정책보다는 이렇게 모두가 내놓는 정책이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종목은 부동산 정책 수혜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은 건설과 인테리어, 시멘트까지 관련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련주만 해도 5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종목들은 대형주 위주로 나온 건데요. 오늘 볼 종목들은 대형주와 테마주까지 함께 탑 7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종목이 여러 후보들의 정책으로 같이 언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범양건영이 한 번은 이재명 정책주로 한 번은 윤석열 정책으로 상승했습니다. 정책 수혜주는 이렇게 자주 바뀌기 때문에 누구의 정책인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추석 끝나자마자 바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시 상황에 맞춰 꼭 저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 수혜주는 급등락이 심해서 꼭 분할 매수와 저점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부동산 가격 하락 같은 대외적인 변수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한 종목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건산업입니다. 이건산업은 과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 건설용 합판 사업을 주도해왔습니다. 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입니다. 이건산업은 탄소 배출권, 목재, 원목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상 4월달부터 상승 추세로 계속 올라갔었고 6월달에 13,000원을 딛고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올라왔었는데 8월달에 시장이 조정이 받았을 때 같이 하락했습니다.
그 하락도 13,000원 지지 라인을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다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앞전에 올라왔던 그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딛고 반등해준다면 충분히 올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산업 월봉 차트입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골든크로스하면서 보기 좋게 올라갔습니다. 또한 5월부터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5월선 밑으로 캔들이 있지만 작년 말부터 꾸준하게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슈가 한번 들어오면서 관심을 받는다면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대로 다시 하락 추세가 바뀐다면 9,000원 부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목 에스폼입니다. 삼목 에스폼은 건축자재 관련주입니다. 그럼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삼목 에스폼은 올해 들어서 많이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하락했지만 앞전 고점이었던 13,000원대를 지지받고 다시 재반등한 모습입니다. 골든 크로스를 보여주면서 V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돌파하고 올라온 것을 보면 추세를 바꿔줄 것 같습니다. 현재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목 에스폼 주봉 차트입니다. 저항 라인을 그려보면 계속해서 저항 라인에 맞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밑꼬리로 5주선, 10주선을 딛고 있고 상승 삼각 패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연간 거래량을 살펴보면 2021년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들 위로 매물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상승 기대감을 가져볼만 합니다. 다만 이번에도 저항 라인을 맞고 빠진다면 지지 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염두하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서한입니다. 서한은 대구를 기반으로 한 중소건설 업체로 건설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공사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대규모 광급 아파트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서한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면 작년부터 천천히 올라오다가 이번 연도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6월달, 7월달에 급하게 올라가고 난 후 하락했지만 1,800원 정도를 지지받고 다시 한번 재반등한 모습입니다. 추세가 완전히 바뀌면서 지금은 60일선을 지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딛고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올라가겠지만 만약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2,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한 주봉 차트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작년과 올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최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최고 2,880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하락하며 8월 중반 저점을 딛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고 저항 라인에서 윗꼬리를 맞고 떨어진 모습입니다. 매물대도 많아서 이 부분이 소화가 되어야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9월 들어서 다시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이 지지 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1,8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NX입니다. NX는 주방 가구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으로 실내 건축 공사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쌍바닥을 잡고 6월달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으로 횡보했는데 2,750원 정도를 박스권 바닥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달에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이 종목도 같이 빠졌는데 지금은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지금 장기이동평균선 121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연휴가 끝나고 이 종목도 방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NX 주봉 차트입니다. 올해 초부터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저점을 계속 높여주면서 올려주고 있고 현재 단기 이동평균선도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5월 말 장대 양봉 이후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8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10주선, 20주선을 몽통으로 딛고 있지만 매물대가 캔들 위에서 있고 이번에도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벽산입니다. 벽산은 주요 사업으로 건축자재, 도료, 주방기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벽산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4월달에 급등이 나오고 위에서 계속 횡보를 한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똑같이 8월달에 하락한 이후로 다시 반등을 해줬고 지금 이동평균선도 가운데로 몰리고 있는 중입니다. 추석 전 음봉이 나타나긴 했지만 11선을 지지해주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로 건설주가 움직인다면 이 종목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벽산 주봉 차트입니다. 현재 이 차트를 보면 앞에서 봤던 차트와 비슷한 모양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면서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한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는 5주선을 몸통으로 그리고 10주선을 밑거리로 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계속 줄면서 횡보 중인데 이슈를 받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꿔 하락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지지 라인을 작용했던 3,500원 부분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원종합개발 보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은 중소형 건설업체로 건설주입니다. 그럼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추석 전 시장에서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 종목이 대장주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건설에 대한 정책 수혜주가 움직일 때마다 크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8월 말부터 추세를 완전히 바꾸고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딱 N자형 파동을 보이면서 올라갔는데 오늘 올라간 구간이 6월 달에 저항 라인을 작용한 구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확히 9,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앞으로 추세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9,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빠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 주봉 차트입니다. 신원종합개발 역시 올해 초부터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상승했습니다. 6월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8월에 저점을 찍고 다시 재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보였고 지난 3개월 동안 하락했던 주가를 한 번에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횡보하며 저항 라인에 맞고 떨어졌지만 밑꼬리로 20주선을 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볼 만합니다. 하지만 앞에 패턴을 보면 장대 양봉을 보인 후에 하락세를 보인 경우가 많아서 같은 패턴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히림입니다. 히림은 건설 관련 서비스업인 건축물의 설계와 CM, 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 건설주입니다. 히림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히림 차트를 보면 4월달, 5월달, 6월달에 고점을 3번 찍고 하락 추세로 내려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종목입니다. 9월 13일에도 121선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9월 13일에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로 바꿔주려고 했지만 이때 음봉으로 마감하고 그 후에 61선을 타고 계속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일에도 121선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히림도 주봉 차트를 보면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급등한 모습입니다. 10주선을 밑거리로 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주선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위에 매물대가 소화되어야 더욱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종목을 분석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종목에 대해 파악하시길 바라고 주식으로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석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좋은 수익이 생길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